대한 내용은 이제 이혼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미숙 씨를 보면 백 교수님, 지금 이미숙 씨가 드라마에서 지금 한참 열연 중인데 재벌 역으로 나오나요? 네, 근데 이미숙 씨는 나이가 들어서는 뭐 재벌가의 여자의 모습도 참 잘 어울리고요. 네. 또 굉장히 서민적인 역할도 잘 어울리고 변신이 정말 다양한 그런 배우로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또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돈꽃. 네, 정말 독특한 제목인데 여기서는 상위 0.1%의 재벌가 여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캐릭터를 맡게 되면은 대중들은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 네. 의상적입니다. 그렇죠. 네, 핸드백은 뭘 들고 있고 신발은 어디 거 신었고 모자는 어디 거 썼고. 그게 역할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코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위 뭐 0.1%뭐 재벌가 누구 이렇게 캐릭터를 맡게 되면 실제로 재벌가에 있는 그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CEO 활동하시는 뭐 이부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 임세령 씨 이런 분들의 그 패션을 다 쭉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것을 약간 좀 차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자신의 배우에게 옷을 갖다 주기도 하는데 항상 그 코디 스타일리스트 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네. 너무나도 고가의 옷들, 심지어 몇 억짜리 코트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빌리기도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망가지면 안 되고. 촬영할 때 혹시라도 물 받는 신이라든지 뭐 비 맞는 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 봐도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관리 빌릴 때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서 다시 돌려줄 때까지 스타일리스트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가장 비싼 옷이 뭐였는지 보니까 코트가 4억짜리가 실제로 입었었대요. 네, 4억짜리를 입고 사실 뭐 기족적인 느낌, 조금 럭셔리한 느낌이 이제 실제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런 배역을 맡으면은 현실감이 있죠. 그러기에는 4억짜리 코트는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걸 어디서 구해 오실까? 저거를 하루 렌트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세탁비는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마도 이 드라마 제작사나 이 이미숙 씨의 어떤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부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롱코트뿐만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헤어스타일 그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소품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연출하는 사람은 이미숙 씨에게 이 기족적인 이미지도 있어야 되지만 약간 섹시한 그런 느낌도 있어야 돼서 사실은 이미숙 씨가 굉장히 적합한 캐릭터죠. 네. 저 나이에 저렇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그 재벌가 한때는 정말 시골 아줌마 연기도 했었거든요. 또 재벌가 여성을 하니까 4억짜리 롱코트를 입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에 잘 맞는 역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코트도 협찬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이면 60대. 예, 믿겨지지가 않네요. 황 기자님, 네네. 이미숙 씨가 이혼을 하고 지금은 이제 혼자 사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네, 그 이미숙 씨는 뭐 내 인생의 이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이혼은 뭐 그냥 스쳐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예전에 그 데뷔했을 때 미스 롯데 5등한 거하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났던 게 가장 힘들었다. 기승전 여배우, 그러니까 배우에 대한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미숙 씨는. 네. 그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본인의 일에 의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자존심 상한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이혼은 뭐 그 다음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미숙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는 연기에 이른바 올인한다. 연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 꼽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밀려난 거, 네.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또 하나가 이제 미스 롯데에서 5위 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어떤,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스 롯데에서 1위를 했어야 되는데 5위로 밀린 거,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주연을 했어야 되는데 조연으로 밀린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었다라는 얘기는 이 이미숙 씨로서는 이 연기라는 부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연기와 관련해서는 내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자신의 연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이혼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하나의 과정, 지나가는 과정 네. 속에 이제 있는 것이 이혼이니까 자신은 그것이 그렇게 이혼했다고 해서 엄청난 뭐 타격을 받거나 좌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기와 나의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주관이 상당히 뚜렷한 그러네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백 교수님, 뭐 안 좋게 네.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일에 대한 프로 정신 이런 거는 뭐 대단하네요. 그거는 평생 저분은 꺾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같아요. 프로 정신만큼은. 특히 이제 보통 여배우분들이 자녀분들 낳고 나면은 전전긍긍해요. 그렇죠. 이유식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또 애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촬영장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막 집으로 빨리 끝나자마자 달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 이미숙 씨가 자녀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의 인생을 버리고 헌신하면서 올인하는 이런 엄마는 나는 평생 못 됐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숙 씨는 정말 이 세계에서 본다면 연예계에서 본다면 프로 의식이 정말 강한 분. 특히 이제 네. 아드님이 한번 언젠가 입원을 했을 때도 직접 유학생활 중에 입원을 했을 때도 가보지 못했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 촬영 스케줄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가보죠. 근데 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가족끼리 서로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면 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자녀분들이 엄마는 여배우니까 스타니까라는 것 때문에 또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미숙 씨가 관련해가지고 인터뷰가 있네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 푸세요?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은 정말 그 사람 자체를 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 그냥 우리 암은 늘 있잖아요, 몸에.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잠재해 있고 이러는 거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 여배우가 된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없어요. 네.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라든지 스캔들이라든지 황당한 우리의 뒷얘기 이런 거 할 때 좀 속상하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게 속상하긴 해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중에 이제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손정혜 변호사 이때 좀 화제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스캔들 얘기가 그 17살 어린 여남과 사귀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나이 어린 사람과 사귄 게 뭐 크게 뭐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기사가 나냐면 이혼 전에. 그러니까 이혼 전에 불륜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17살 어린 연하 남자였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폭로성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2012년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혼을 사실 훨씬 전에 했었거든요. 이혼을 해도 몇 년 전에 한 이혼 전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소도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었고 오랜 기간 소송과 고소 사건이 진행이 됐었고요. 예. 그 당시에 이미숙 씨는 인터뷰로 그 상대방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속사 분쟁과 결부돼서 나를 이렇게 소속사 해지와 관련해서 나한테 악의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사실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를 상대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기자 그럼요. 자체를 고소를 해버렸으니까. 네, 기자도 고소를 했고 이게 법적 문제로까지 가다 보니까 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2007년에 한 6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 소속사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미숙 씨 평생 그 어떤 명예를 걸고 일을 했던 일터마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미지는 연예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숙 씨야말로 정말 사생결단을 내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취지로 그걸 처음에 보여준 액션이 그걸 보도했던 그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걸로 그 액션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 예, 그래가지고 사실 무근이고, 근데 백 교수님 이때요 이제 설명을 한 게 소속사와의 갈등, 그러니까 전 소속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전 소속사하고 갈등이 빚어져서 자신이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헤어질 때 좀 안 좋게 뭔가 이제 악성 소문, 루머를 퍼뜨린 차원이다. 라고 이미숙 씨는 해명을 했었고 그때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이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네. 양측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뭐 재판이 이어가고 또 다른 건들이 막 연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멀어진 그런 내용이 되기도 했었죠. 예.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황 기자님 예전에 이제 이미숙 씨가 데뷔했을 때를 보니까는 조용필 씨하고 스캔들이 한번 났었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조용필 씨하고 뭐 설이 있었는데 뭐 약혼녀가 있다, 뭐 기자가 터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혼 보도 3년에 이제 뭐 조용필 씨가 비밀 결혼을 했다. 뭐 그리고 뭐 이미숙 씨의 결혼 뭐 사실이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네. 결국 뭐 사실 무근으로 일단 일단락됐죠. 네. 그러니까 연애 네. 중에 조용필 씨의 일이 터진 거죠.
예. 근데 사실 한 3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네. 사실 설령 저 당시에 두 분이 사귀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엔 두 분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일 텐데 그때만 해도 가장 탑 가수고 가장 탑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상종가를 칠 때잖아요, 몸값이.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아니다라고 막 으르렁대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이랬던 내용인데 워낙에 두 분이 또 잘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동선이 겹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이 사귀는 게 맞았어라고 연예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진실은 두 분만이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저 지금 그 이미숙 씨 얘기가 나오지만 인터뷰에서도 이미숙 씨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고 무언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와 이미숙 씨 간에 어떤 그 당시에 뭐 한 10살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가 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4년에 조용필 씨가 첫 번째 그 미술교사 하던 박지숙 씨와 네, 예, 체육교사. 결혼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뭐 이미숙 씨와 저런 부분 때문에 좀 이른바 비밀 결혼을 했던 것 아니냐, 뭐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숙 씨 아까 그 순정의 말씀 일에 대한 열정을 봤었는데 무려 10년의 공백기가 사실 있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생각이 들었고 10년의 공백기 동안 정말 나는 다시 복귀할 거다. 그 1년과 진념으로 계속 버텼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던 사람이 쉬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특히 TV를 틀면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후배들, 다른 나의 경쟁자들은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나는 집에서 뭐 가사일이나 육아일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2012년도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크잖아요. 복귀할 때쯤 네, 되니까 네. 이제 아이들도 성장하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그럴 시점에 이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2년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이제 딸은 디자인 공부하느냐고 유학 가 있는데 나는 이제 내 아이들 인생보다 내 인생을 먼저 내 인생 사랑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겠다. 라는 일념으로 사실은 다시 복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이미숙 씨가 그 옛날에는 뭐 주연 자리도 놓치고 삶도 좀 밀려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네. 지금은 본인 동료 중에 가장 그렇죠. 매력적인 네. 역할을 하는 배우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배우니까 그 집념, 그 프로 정신이 지금의 이미숙 씨를 있게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싱글맘이 된 스타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백 교수님, 유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직후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이분이 2000년대 중반에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무렵에도 이혼을 하고 나면 약간 움츠러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나 뭐 연예계 전반에서. 근데 유혜정 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했던 거고 이혼도 선택을 했던 거고 결혼도 네. 선택을 했던 거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듯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데뷔할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예쁜 여학생을 뽑는 미스 유니버시티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1등으로 연예계에 처음 데뷔를 했을 때도 미모가 워낙에 도시적이어서 서구적이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혼할 때도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던 게 네. 먼저 배가 막 불러가지고 결혼 소식 막 발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신세대적인 여성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고 응원도 네.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혼해서도 주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의 길을 가듯이 연예 활동 또 꾸준히 해왔습니다. 거의 뭐 만삭의 결혼을 했었던 건데 손정희 씨 남편이 이제 서영빈 선수라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네, 프로야구 선수인데 사실은 마음고생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서영빈 씨가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는 그랬죠. 그때 파장이 굉장히 예, 컸죠. 문제가 있어서 네.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특히 이제 만나자마자 결혼할 당시에는 또 임신 중인데 계속 이런 문제로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때 나를 지켜주고 힘들 때 잡아준 것은 결국은 아내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도 비밀 결혼을 하고 계속 이제 병역비리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병역비리 이후에는 다시 또 공익근무 요원을 2년 하다 보니까 한창 야구 선수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예, 군대 가 있고 군복무를 하니까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 태교할 때도 뭐 우리는 뭐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태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헤쳐나왔고 2006년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혼 직전에 방송에 나와서 나 이제 방송 열심히 할 것이다, 연기활동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혼이라는 어떤 자신의 아픔도 긍정적으로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연기활동도 또 복귀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이혼할 때도 서로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 좀 있고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우리 부부는 서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다 왜 이혼하는지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혼 사유도 사실은 함구했었습니다. 예, 예. 방금 송 변호사님이 태교 얘기를 했었는데 태교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좀 얘기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교를 무도회장에서 했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태교의 고정관념을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꼭 그 태교 음악과 클래식, 뭐 독서, 좋은 거 이것만이 태교인가라는 거는 저도 지금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가 즐기고 내가 기쁘면 아이도 기쁘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하게 뭐 놀지보다는 그걸 즐기러 갔던 경험은 많았어요. 공포 영화도 보고 저는 할 거 다 했었어요. 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모가 즐거운 것이 아이한테도 좋을 것이다라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뭐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무슨 예를 들면 뭐 대마초 피는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가 조금 그렇게 건전한 이미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일단 산모가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논리잖아요. 꼭 독서를 하고 클래식 감상을 듣고 어디 뭐 이렇게 우아한 이런 것을 해야 이것이 태교에게 좋은 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저에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뭐 태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엄마가 늘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어떤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이의 태교에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태교가 있을까.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태교의 가장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냥 스쳐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예전에 그 데뷔했을 때 미스 롯데 5등한 거하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났던 게 가장 힘들었다. 기승전 여배우, 그러니까 배우에 대한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문식 씨는. 네. 그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본인의 일에 의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자존심 상한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이혼은 뭐 그 다음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미숙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는 연기에 이른바 올인한다. 연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 꼽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밀려난 거,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또 하나가 이제 미스 롯데에서 5위 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스 롯데에서 1위를 했어야 되는데 5위로 밀린 거,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주연을 했어야 되는데 조연으로 밀린 거,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었다라는 얘기는 이 이미숙 씨로서는 이 연기라는 부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 연기와 관련해서는 내가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자신의 연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혼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과정에서의 하나의 과정,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있는 것이 이혼이니까 자신은 그것이 그렇게 이혼했다고 해서 엄청난 뭐 타격을 받거나 좌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기와 나의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주관이 상당히 뚜렷한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 교수님 뭐 안 좋게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일에 대한 프로 정신 이런 거는 뭐 대단하네요. 그거는 평생 저분은 꺾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같아요. 프로 정신만큼은. 특히 이제 보통 여배우분들이 자녀분들 낳고 나면은 전전긍긍해요. 그렇죠. 이유식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또 애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촬영장에서 전전긍긍하다가 막 집으로 빨리 끝나자마자 달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 이미숙 씨가 자녀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의 인생을 버리고 헌신하면서 올인하는 이런 엄마는 나는 평생 못 됐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숙 씨는 정말 이 세계에서 본다면 연예계에서 본다면 프로 의식이 정말 강한 분. 특히 이제 아드님이 한번 언젠가 입원을 했을 때도 직접 유학생활 중에 입원을 했을 때도 가보지 못했던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엄마들 같으면 촬영 스케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가보죠. 근데 일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가족끼리 서로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엄마는 여배우니까
스타니까라는 것 때문에 또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민숙 씨가 관련해가지고 인터뷰가 있네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솔직히 어떤 식으로 푸세요? 그냥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은 정말 그 사람 자체를 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방법,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게 대한 내용은 이제 이혼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민숙 씨를 보면 백 교수님, 지금 이민숙 씨가 드라마에서 지금 한참 열연 중인데 재벌 역으로 나오나요? 네, 근데 이민숙 씨는 나이가 들어서는 뭐 재벌가의 여자의 모습도 참 잘 어울리고요. 네. 또 굉장히 서민적인 역할도 잘 어울리고 변신이 정말 다양한 그런 배우로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또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돈꽃. 네, 정말 독특한 제목인데 여기서는 상위 0.1%의 재벌가 여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캐릭터를 맡게 되면은 대중들은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 네. 의상적입니다. 그렇죠. 네, 핸드백은 뭘 들고 있고 신발은 어디 거 신었고 모자는 어디 거 그러니까 썼고. 그게 역할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코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위 뭐 0.1%뭐 재벌가 누구 이렇게 캐릭터를 맡게 되면 실제로 재벌가에 있는 그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CEO 활동하시는 뭐 이부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 임세령 씨 이런 분들의 그 패션을 다 쭉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것을 약간 좀 차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자신의 배우에게 옷을 갖다 주기도 하는데 항상 그 코디 스타일리스트 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네. 너무나도 고가의 옷들 심지어 몇 억짜리 코트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조심스럽잖아요. 빌리기도 너무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망가지면 안 되고. 촬영할 때 혹시라도 물 받는 신이라든지 뭐 비 맞는 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 봐도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관리 빌릴 때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서 다시 돌려줄 때까지 스타일리스트들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가장 비싼 옷이 뭐였는지 보니까 코트가 4억짜리가 실제로 입었었대요. 네, 4억짜리를 입고 사실 뭐 기족적인 느낌, 조금 럭셔리한 느낌이 이제 실제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그런 배역을 맡으면 현실감이 있죠. 그러기에는 4억짜리 코트는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 어떻게 저런 걸 어디서 구해오실까? 저거를 하루 렌트하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세탁비는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마도 이 드라마 제작사나 이 이미숙 씨의 어떤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부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롱코트뿐만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헤어스타일 그 장신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소품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연출하는 사람은 이미숙 씨에게 이 기족적인 이미지도 있어야 되지만 약간 섹시한 그런 느낌도 있어야 돼서 사실은 이미숙 씨가 굉장히 적합한 캐릭터죠. 네. 저 나이에 저렇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그 재벌가 한때는 정말 시골 아줌마 연기도 했었거든요. 또 재벌가 여성을 하니까 4억짜리 롱코트를 입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에 잘 맞는 역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코트도 협찬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이면 60대. 예, 믿겨지지가 않네요. 황 기자님, 네네. 이민숙 씨가 이혼을 하고 지금은 이제 혼자 사는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네, 그 이민숙 씨는 뭐 내 인생의 이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이혼은 있었죠. 예.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황 기자님, 예전에 이제 이민숙 씨가 데뷔했을 때를 보니까는 조용필 씨하고 스캔들이 한번 났었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조용필 씨하고 뭐 설이 있었는데 뭐 약혼녀가 있다, 뭐 기자가 터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혼 보도 3년에 이제 뭐 조용필 씨가 비밀 결혼을 했다. 뭐 그리고 뭐 이민숙 씨의 결혼 뭐 사실이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네. 결국 뭐 사실 무근으로 일단 일단락됐죠. 네. 그러니까 연애 네. 중에 조용필 씨의 이 일이 터진 거죠. 예. 근데 사실 한 3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네. 사실 설령 저 당시에 두 분이 사귀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엔 두 분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일 텐데 그때만 해도 가장 탑 가수고 가장 탑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상종가를 칠 때잖아요, 몸값이.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아니다라고 막 으르렁대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이랬던 내용인데 워낙에 두 분이 또 잘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동선이 겹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이 사귀는 게 맞았어라고 연예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진실은 두 분만이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저 네. 지금 그 이민숙 씨 얘기가 나오지만 인터뷰에서도 이민숙 씨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뭐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고 무언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와 이민숙 씨 간에 어떤 그 당시에 뭐 한 10살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가 네.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4년에 조용필 씨가 첫 번째 그 미술교사 하던 박지숙 씨와 체육교사, 네, 예, 체육교사. 결혼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런 뭐 이미숙 씨와 저런 부분 때문에 좀 이른바 비밀 결혼을 했던 것 아니냐 뭐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숙 씨 아까 그 순정의 말씀 일에 대한 열정을 봤었는데 무려 10년의 공백기가 사실 있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생각이 들고 10년의 공백기 동안 정말 나는 다시 복귀할 거다. 그 1년과 진념으로 계속 버텼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던 사람이 쉬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죠. 특히 TV를 틀면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후배들, 다른 나의 경쟁자들은 계속 방송에 나오는데 나는 집에서 뭐 가사일이나 육아일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행히 그 당시에 이제 2012년도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크잖아요. 복귀할 때쯤 네, 되니까 예. 이제 아이들도 성장하고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그럴 시점에 이제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2012년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들은 군대에 가 있고 이제 딸은 디자인 공부하느냐고 유학 가 있는데 나는 이제 내 아이들 인생보다 내 인생을 먼저 내 인생 사랑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다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겠다. 라는 일념으로 사실은 다시 복귀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죠. 이미숙 씨가 그 옛날에는 알 것 같아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 그냥 우리 암은 늘 있잖아요, 몸에.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잠재해 있고 이러는 거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생각? 여배우가 된 걸 후회한 적은 없다. 없어요. 네. 가끔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라든지 스캔들이라든지 황당한 우리의 뒷얘기 이런 거 할 때 좀 속상하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게 속상하긴 해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 일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중에 이제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손정혜 변호사 이때 좀 화제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스캔들 얘기가 그 17살 어린 여남과 사귀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나이 어린 사람과 사귄 게 뭐 크게 뭐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기사가 나냐면 이혼 전에. 그러니까 이혼 전에 불륜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17살 어린 연하 남자였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폭로성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2012년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혼을 사실 훨씬 전에 했었거든요. 이혼을 해도 몇 년 전에 한 이혼 전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 고소도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었고 오랜 기간 소송과 고소 사건이 진행이 됐었고요. 예. 그 당시에 이미숙 씨는 인터뷰로 그 상대방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속사 분쟁과 결부돼서 나를 이렇게 소속사 해지와 관련해서 나한테 악의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사실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를 상대로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기자 그럼요. 자체를 고소를 해버렸으니까. 네, 기자도 고소를 했고 이게 법적 문제로까지 가다 보니까 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2007년에 한 6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 소속사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미숙 씨 평생 그 어떤 명예를 걸고 일을 했던 일터마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미지는 연예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숙 씨야말로 정말 사생결단을 내고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는 취지로 그걸 처음에 보여준 액션이 그걸 보도했던 그 기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걸로 그 액션을 보여줬었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무근이고, 근데 백 교수님 이때요 이제 설명을 한 게 소속사와의 갈등, 그러니까 전 소속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소속사하고 갈등이 빚어져서 자신이 이제 독립해서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헤어질 때 좀 안 좋게 뭔가 이제 악성 소문, 루머를 퍼뜨린 차원이다. 라고 이미숙 씨는 해명을 했었고 그때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이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네. 이제 양측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뭐 재판이 이어가고 또 다른 건들이 막 연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멀어진 그런 내용이 되기도 했어요. 뭐 주연 자리도 놓치고 삶도 좀 밀려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네. 지금은
본인 동료 중에 가장 매력적인 역할을 하는 배우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배우니까 그 집념, 그 프로 정신이 지금의 이미숙 씨를 있게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싱글맘이 된 스타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백 교수님, 유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직후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통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이분이 2000년대 중반에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무렵에도 이혼을 하고 나면 약간 움츠러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나 뭐 연예계 전반에서. 근데 유혜정 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했던 거고 이혼도 선택을 했던 거고 결혼도 네. 선택을 했던 거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듯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데뷔할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예쁜 여학생을 뽑는 미스 유니버시티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1등으로 연예계에 처음 데뷔를 했을 때도 미모가 워낙에 도시적이어서 서구적이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혼할 때도 정말 센세이션 그 자체였던 게 네. 먼저 배가 막 불러가지고 결혼 소식 막 발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신세대적인 여성이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고 응원도 네. 많이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혼해서도 주춤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의 길을 가듯이 연예 활동 또 꾸준히 해왔습니다. 거의 뭐 만삭의 결혼을 했었던 건데 손정희 남편이 이제 서영빈 선수라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네, 프로야구 선수인데 사실은 마음고생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서영빈 씨가 병역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는 그랬죠. 그때 파장이 굉장히 예, 컸죠. 문제가 있어서 네.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특히 이제 만나자마자 결혼할 당시에는 또 임신 중인데 계속 이런 문제로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때 나를 지켜주고 힘들 때 잡아준 것은 결국은 아내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도 비밀 결혼을 하고 계속 이제 병역 비리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 병역 비리 이후에는 다시 또 공익근무 요원을 2년 하다 보니까 한창 야구 선수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예, 군대 가 있고 군복무를 하니까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이 태교할 때도 뭐 우리는 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태교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들을 헤쳐나왔고 2006년도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혼 직전에 방송에 나와서 나 이제 방송 열심히 할 것이다. 연기활동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혼이라는 어떤 자신의 아픔도 긍정적으로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연기활동도 또 복귀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이혼할 때도 서로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 좀 있고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우리 부부는 서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다 왜 이혼하는지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